9월 29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금요일에 중국과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였는데 한국 증시만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소외감이 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한국 증시가 징검다리 휴장을 맞이하죠. 또 양시장이 60일 이평선에 접근되면서 기술적인 저항을 맞이한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 지속이 여전히 압박감을 갖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등이 금요일에 한국 증시가 조정을 보인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일단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물론 뭐 여기에 따른 외국인의 매수가 예전처럼 이렇게 뒤따르지 않는다, 이런 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환율이 이렇게 빠지면은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12월 선물에 대한 누적 부분을 보면은 현재 15,229계약의 매수로 누적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자체가 매수로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 하방을 어느 정도 제한시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 등은 일단 뭐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조정을 많이 보여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저점권에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향후를 좀 기대케 하는 부분, 기대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부분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일단 있냐면은 당장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의 상황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쪽에서의 어떤 불안 요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동 쪽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가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헤즈볼라 수장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을 했죠. 이렇게 되면서 이 신경전이 더 가열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여기에 미국과 이란이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5차 중동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일단 당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제한적인 지상전에 그칠 것이다 라고 일단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뭐 상황은 더 봐야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5차 중동 전쟁까지 확전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일단 헤즈볼라 수장이 폭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아무래도 이번 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어떤 사태를 더 가열시킬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개되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증시에 있어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흐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에서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다우 지수나 S&P 500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보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약해요. 지금 위치가 더 약하죠. 뭐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볼 때, 다우 지수는 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뭐 경신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물론이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60일 이평선 기준에서 보면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 있죠. 그죠?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뒤처져 있죠. 그래서 한국 증시 자체가 이 반도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따라서 미국에서 이 반도체 지수가 조금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점이 한국 증시가 이 영향으로 좀 뒤처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위로 살아나야만 한국 증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위치에서 본다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금요일에 이제 조정으로 눌렸죠. 근데 금요일에 한국 증시가 선제적으로 이거를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5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돌파한 5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대반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만약에 또 선반영한다면 월요일은 또 한국 증시가 거꾸로 또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60일 이평선 위로 올려놓은 만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눌려도 다시 또 대반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3분기 잠정 실적은 10월 8일 발표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들이 각각 그 추정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뭐 DS투자증권, KB증권, DB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각각 이렇게 지금 각각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3분기 영업이익,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대략 보면은 뭐 10조 원대 초반, 10조 원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존에 원래는 13조 원, 14조 원 예상했다가 이제 이렇게 후퇴한 거거든요. 이렇게 후퇴하면서 이제 목표가 하향하고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빠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대략 추정치가 10조 원대 초반으로 본다면 그 정도까지는 이미 주가가 선제적인 조정으로 선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만약에 추정치보다 좋게 나오거나 추정치 정도가 나오면은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선제적으로 이미 반영을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또 한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코스닥 지수를 갖고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가 먼저 반등으로 들어갔거든요. 그죠? 여기서 먼저 반등으로 들어갔고, 요날 5일 이평선에 올려놓고 나서부터는 보시는 대로 5일 이평선을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5일 이평선을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가서 이 반등마디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6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다만 금요일도 저항을 받았지만 5일 이평선 위에서 나온 거니까 아직은 이 반등의 마디는 살아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떤 부분을 체크하냐면은, 지수가 만약에 5일 이평선을 그대로 지지를 해줘요. 그러면은 5일 이평선 지지를 해주면은 60일 이평선을 계속 두들기는 형태가 되겠죠. 돌파 시도하는, 그죠? 근데 5일 이평선을 만약에 다시 하향하는 패턴이 되어버립니다. 하향한다 라고 생각이 돼요. 하향하는 흐름이 된다 라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수는 요 60일선과 돌파한 21선 요 사이 범위에서 등락을 주는 패턴으로 바뀌게 되겠죠. 20일 이평선은 이제부터는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지력이 생겨요. 따라서 여기서 5일 이평선 깨더라도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이 사이 영역에서의 어떤 등락 과정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과연 5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즉 이 반등마디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60일 이평선을 돌파 시도를 계속 하는지, 아니면 5일 이평선을 하향하면서 요 20일, 60일 이평선 구간에서의 박스권 등락을 일단은 보이는지, 요게 이제 이번 주 등락에서의 어떤 흐름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5일 이평선 지지 여부가 결국은 중요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갖고 이번 주 지수의 등락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종목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금요일에는 이제 중국 관련주,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쪽 관련주들, 그러니까 뭐 엔터주나 카지노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이런 종목 쪽에서만 금요일 날 올랐는데요. 이들 종목들은 결국은 중국 증시가 이제 그 이틀 동안 급반등하면서 이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급반등하면서 올라간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이번 주는 중국 관련주들의 경우는 중국 증시의 등락에 연동해서 주가 등락이 나타날 가능성을 보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하고 반도체 같은, 일단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완성한 섹터죠. 이쪽은 조정이 나오면은 또 저가 매수의 분위기는 또 있을 수 있어요.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그런 부분도 좀 염두해서 매매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바이오 종목들은 좀 선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면 안 돼요. 먼저는 바이오가 시세 주도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좀 선별을 하셔야 돼요. 좀 살아있는 종목으로. 지난번에 제가 똑딱이 방송에서는 5일 이평선을 지지하는 종목이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이오 쪽은.
그 다음에 조선주는요, 21이평선을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21이평선을 하향하게 되면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21이평선을 지지를 해줘야만 조선주가 다시 또 대반등을 하기가 수월하죠. 21이평선을 하향할 경우에는 매물 수화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조선주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각 염두에서 종목 섹터는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휴일 시간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 좀 선방하는 그러한 매매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